네, 안녕하세요. 지난 9강에 이어서 오늘 스마트 명상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강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9강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선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 유래, 선이 어떻게 해서 유래해 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참선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화하게 됐는지까지 한번 더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의 유래는 선의 의미가 유래는 좀 이따 보고요. 선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음 오롯이 다 한 건데 갖다 놓고, 그게 무슨 말이죠? 일심으로 망심이 없는, 삿된 마음이 없는 아주 청정한 그런 마음을 한 군데 다 갖다 놓고 정신 통일을 해서, 정신 통일을 한다는 게 삼매, 사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띠. 삼매에 들어가죠. 삼마디, 삼매에 들어가서 사띠, 일념으로 딱 집중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하는 게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의미는 그렇고요. 선이 처음 우리가 유래될 때까지, 처음 될 때까지 그 어원을 살펴봤지요. 그 팔리어로 이렇게 자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 이게 선나요, 사유한다는 게 깊게 사유한다,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라는 게 사유수,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닦는 거잖아요. 닦는 거.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해서, 일념을 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닦아나가는, 그걸 우리가 선나라고 한다. 그 선나에서 나를 빼고 축약해서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또 정려, 선나를 정려, 또 거기서 하나 빼서 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유래를 보면은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게 인도에서 인도에서 1300년, 기원전 1300년 전 그 아리아인들이 그 인도를 침범을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우리 그 1300년 전에 그 인도의 선민족, 원주민 인도 선민족이 살았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침범을 해서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BC 기원전, 그러니까 2800년하고 그 기원전 1800년 그 사이가 인더스 문명인데요. 이 인더스 문명 때 그 유적지에 모헨자다로라는 그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흔적이 그 인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그 수장시킨 그 인장을 통해 가지고 요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바신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요가를 통해서 이 참선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석재 흉상을 통해 가지고 요가 수행자의 그 모습이 그 흉상에 나타나요.
발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BC 한 2000년 경이니까, 기원전 한 2000년 경에, 기원전 2000년 경에 그렇게 발굴이 됐다는 거죠. 그 발굴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기원전 한 2000년 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요가의 그 근거를 찾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가 참선 문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선은 그 요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요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요가를 이웃 사람들이 심사, 즉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심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묵상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 심사와 묵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요가라 그랬는데요. 이 요가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게 이 요가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예전부터 그 요가가 발달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도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죠? 오체투지 이런 게 머리에 떠오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오체투지를 통해서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통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원했죠. 근데 이 요가 사상이, 인도의 요가 사상이 불교로 들어와서는 불교의 특유의 선사상으로 좀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성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실 때 두 분의 그 선인을 만납니다. 그 두 분의 선인이 누구냐면 알랄라 깔라마라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이 두 분의 선인을 만납니다. 이 두 분의 선인이 그 요가를 통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수련자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밑에서 부처님께서 그 고행정진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이분들 말씀이 현세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한계를 느끼셨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고행 수행을 그만두고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혼자서 참선 수행에 들어간 거죠. 현세에 깨달아야지 내생에 깨달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을 끝마치고 이제 그 선정의 길로 들어가시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중도론이에요. 고행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신심일려,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한없이 여여해야 된다는 거죠. 신심일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고행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행을 중도의 입장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심신일여를 혼자만의 세계를 깨달음보다는
또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찍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삼학에 대해서 교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학이라는 게 개정해였잖아요. 계율을 일단 다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진을 하라는 얘기죠. 정진. 무던히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던히 닦아서, 도를 닦아서, 그 다음에 지혜를 정득하라. 마지막에 해탈의 길로 가라는 게 이제 삼학이었습니다. 그 삼학을 우선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명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무량심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무량한 네 가지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자비희사 그랬죠. 자비희사. 그 다음에 그 사념처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내야 되는데 신수심법에 대해서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성제라는 게 고집멸도였잖아요. 고라는 건 집착에서 오는 거고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증득해야 된다. 그 도라는 게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팔정도에 대해서도 깨닫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배웠던 12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또 드려서 불교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참선 수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참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선정에 들어가는 그 참선에 들어가는 그 방법 중에는 원시불교에서 보면은 사선에 든다고 그래요. 사선. 그게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등지에 들어가야 돼요. 팔등지는 그 사선에다가 사선이라는 게 사색정입니다. 색정. 색수상 행식 할 때 색정, 사선이라는 게 사색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사무색정까지를 합한 것이 그 팔등지입니다. 팔등지. 사무색정은 이제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사무색정은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비상처. 이것을 무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시불교는 사선과 그 팔등지를 이렇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부파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을 배웠던 그 오정신관, 그 부정관, 자비관, 그 다음에 인연관, 개별분관, 수식관, 그 아나빠나 사띠 이런 것들 오정신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정신관과 그 다음에 개차별관이라고 하면 그 개는 18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염관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게 식염관입니다. 그러니까 밥 투정을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염관을 통해서 그 아이의 버릇을
습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등지 무상고무화입니다. 무상고무화. 그 무상과 거기서 나오는 무상과 삼등지라고 하면 공, 무상, 무원입니다. 공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가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이 공, 그 다음에 무상, 무원, 원치 않는 이런 걸 우리가 삼등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대승불교 쪽에 지금 그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봤습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자리이타 정신, 자기만의 수행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는 순수하게 자기를 위한 수행이었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수행은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자기만의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리이타, 다른 사람들한테도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는 원을 내는 거, 또 그렇게 보시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생활불교가 생활 참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논서가 그 대지도론이 있습니다. 대지도론. 큰 지혜에 증득할 수 있는 이론, 그게 대지도론인데, 그 대지도론에서는 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외도선하고 외도선, 그 외도선이라는 게 불교 이외에 다른 어떤 도를 이야기하는 게 그 외도선이라 그래요. 외도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성문선입니다. 성문선. 이 성문선은 사념처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수신법 수행하는 게 이제 성문선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살선인데, 보살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정신관을 우리가 정득하는 게, 그걸 관하는 게 보살선입니다. 다음으로 명상 이거를 할 때 이게 참선이라는 게 인도의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선의 그 유래를 보면은 인도에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인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1300년 이전에 이 인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인도에서 그 불교 선문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참고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경이니까 그 인도의 그 선문화가 발생한 그 이후에 한참이죠. 560년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들어왔다 그러죠. 동남아시아로 그러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그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에 들어온 게 기원전 한 250년에서 210년 그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국에 들어온 게 기원전 한 1세기경에 중국 저쪽 서부 지역으로 이 불교가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고구려에 들어온 게 기원전 기원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37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372년에 그 중국의 아도와 순도라는 그
스님이 우리 고구려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백제에 들어온 거는 384년에 침류왕 1년 때 들어왔는데, 이게 백제 시대의 호국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백제로 들어온 게 전남 전라남도 영광, 굴비로 유명한 그 영광으로 그 백제 시대 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가 502년 그때인데요. 눌지왕 때 무코자를 통해 가지고 이 신라로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지금은 구미시죠. 그 당시 일선 선산입니다. 경북 선산에 가면은 선산 도계면에 도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북 선산이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래서 제가 도리사 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라 때 그 불교가 전파된 거는 도리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도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시대 때 들어가죠. 고려 태조는, 이 고려가 1231년 그 시점 물이잖아요. 태조가 국교로 불교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가 이제 1376년 그때쯤인데, 그 이후인데, 조선시대에 와서 억불정책을, 그러니까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억불정책을 가져가면서, 이거 도성법, 다시 말해요. 도성법을 개설해 가지고 승과,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스님이 되는 것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죠. 그때 나오신 유명한 분이 명종 때 서산대사 휴정 서산대사님하고 사명대사 유정, 이런 분들을 조선시대 때 배출하게 됐죠. 그리고 현대불교로 넘어오는데, 그 현대불교가 지금의 조계라는 말이 1970년대에 이제 불러지게 됐죠. 참고로 일본은 595년에 고구려의 우리 승려 해자라는 스님이 일본에 가서 가르쳤어요. 595년에. 그리고 602년에 백제 관력이라는 스님이 또 가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불교를 전파했고요. 610년에는 고구려의 담징이 넘어가셔가지고, 담징 스님이 넘어가셔가지고 불교를 전파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은 그렇고요. 유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8세기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함으로써 불교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1885년에 빨리 경전학회가 유럽에서 영국에서 열렸죠. 그때부터 사실은 불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요, 1859년 그때 골드러시 시대잖아요. 금강을 한창 캐낼 그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골드러시 시대인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선문화가 미국에 파생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이 열풍을 일으킨 거는 1960년대에 비틀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불교에 대한 유래를 살펴봤고요. 중국의 선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중국 선은 선종 문화가 중국의 선은 사실은 생활선입니다. 생활선. 그래서 중국 선은 불림문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그
그다음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이런 입장에서 불교를 생활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선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몸소 자기 스스로가 체득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라고 이렇게 생활선을 통해서 중국은 강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선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어떤 이런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중국은 그게 스승과 제자 간에. 그래서 이 사자 간, 이 조사 간에 스승이 말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어록이죠, 어록. 그 어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그 조사선입니다, 조사선. 조사들의 언어와 행동들을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정형화해 놓은 게 사실은 뭡니까? 공안이죠, 공안이죠. 공안이고, 어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안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거를 화두참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화두참선이 사실은 뭐냐? 그게 그 가나선입니다. 가나선. 요사이 조계종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선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신라 때 산문선언을 우리가 우리나라 신라 때 신라 시대 때 그 도리사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이제 구산선문이 아주 번창하게 되죠.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고, 참선에는 1선부터 4선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선이라는 게 선악을 관찰을 해서 우리가 실제 심신을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그게 1선이고요. 제2선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심신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제2선입니다. 제3선은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다 드러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3선입니다. 그게 행복한 그 단계까지 오는 게 3선입니다. 그 다음에 제4선은 심신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내고 감정까지 초월해 놓은 그런 평온한 상태까지를 오는 걸 4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1강 때도 그렇고 이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스마트 명상 이야기하면서 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요, 그 다음에 평온, 트랭퀄리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행복은 3선 쪽이고요. 제4선에 가야지만 트랭퀄리티, 평온한 트랭퀄리티한 단계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은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요약을 해봤으니까 청정도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선정 40개 그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가시나부터 시작해서 명상 주제가 있는데 그 명상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1강부터는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군요. 네, 29분 30초 가까이 되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서로 같이 기원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